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한 데 이어 관련 업계들이 파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교계 단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의 결정에 적절했는지, 한국교회는 예배 자유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올 한 해도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한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새 사무총장에 홍경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와 직장선교사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2회 직장선교 대상 시상식이 13일 서울 종교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작년 11월 일회용품 규제 철회 조치를 단행한 이후 관련 업계가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히 쌓인 박스들. 2년 전에 제조한 종이빨대 상품들이 팔리지 못하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피해액만 최소 수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품 생산업체 C&J 글로벌 차원규 대표는 하루하루 대출금과 월세 그리고 직원 월급에 피가 마른다고 하소연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시키고 금지시킨다 그러면 다른 빨대, 대안 빨대가 나올 텐데 그때 과연 종이빨대 업체들이 다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데에서는 다들 자신 없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정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인해 산업 현장은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현재 일회용 종이컵은 규제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의 상황은 어떨까? 친환경 제품을 모아파는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생분해가 되는 컵을 판매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없죠. 일반 카페나 이런 데서. 그래서 판매가 확실히 줄긴 했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변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환경부는 식기세척기 설치 비용, 다회용기 세척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 부담 의견이 많아서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종이빨대는 플라스틱 빨대 가격 대비 2~3배 높고 음료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등의 소비자의 불만이 많아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조치로 도산 직전까지 가게 된 친환경 제품 판매 업체들이 급증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12월 달 안까지 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안이 없어요. 중기부 밑에 이제 예약 기관으로 중진공이 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는데 원금을 1년 유예해 주겠다. 도청에 기업진흥과 얘기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황당한 거죠. 그 사고를 친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 밑에 있는 중기부의 중기청이나 충남도청에 이런 쪽에서는 저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산업 현장은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환경부는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 생산 업체랑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이런 택제품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용기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논의 중, 계획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 유엔이 구축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발표 시기에 따르겠다며 모호한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유엔을 핑계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더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관련 업체가 업종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 따른 기술 투자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나라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와 거리 두기는 이제 과거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교회 예배는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계 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내려졌던 예배 제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다시 다가올 재난 앞에 어떻게 예배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았습니다. 일상은 빠르게 회복됐지만 교회는 코로나 시대 3년 4개월을 거치며 아직도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와 에드보켓 코리아는 11일 국회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란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코로나 시대를 통해 본 우리의 예배 모습을 반성하고 또다시 발생할 재난 앞에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교회 봉쇄 조치는 이건 교회 존재 이유인 예배를 직접 제한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 주류 교회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정치 권력이 등에 업고 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 여론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어떤 위기였던 동시에 어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번 세미나에는 법률 자문가들이 참석해 예배의 자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 초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기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한 교회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지하철에서는 그 하루에 700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거든. 지하철 이렇게 했더니 한 명도 안 걸립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런 팬데믹도 올지 모르는데 우리 예배는 지켜야 돼요. 주최 측은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날 때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교회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며 팬데믹은 끝났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 장로들 연합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새해맞이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사업계획과 함께 포부와 다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회 17개 교단 소속 장로연합단체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3회기 신년 할애회를 열고 올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여 이 나라 어려운 곳에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이현식 목사는 회원들에게 성경 통독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삶에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게 될 때 성경 속에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정답은 항상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성경 2번 이상은 통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인수 감소가 한국교회 쇠퇴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주일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둘째, 청소년들이 슬슬 빠져나갔어요. 셋째, 신학생들이 적어졌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장총은 지난 2018년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특별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회 등 미디어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장총 소속 장로 120여 명이 해병대 사단본부 교회를 방문해 군 안보 현장을 견학하고 선교비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유한기 대표회장은 2024년에도 장기 기증운동과 군선교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홍경환 목사를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선 홍경환 사무총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앞으로 다일의 화해와 일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살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경환 사무총장은 20년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태국 파송선교사를 활동했으며
라이트 국제신학교 학장,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홍 사무총장은 무료급식소 바퍼를 비롯해 다일 천사병원, 노숙인 보호회복쉼터, 다일 작은천국 등 사역지에서도 최일도 이사장과 동역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와 직장선교사회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2회 직장선교대상 시상식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직장선교 단체 부분 대상은 경기 남부경찰선교연합회가, 개인 부분 대상은 전 보령직장선교연합회장 강보원 장로가 수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관계자는 직장선교대상 시상식을 통해 직장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새 직장선교를 새롭게 출발하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 2023 성경낭독 녹음 레이스가 여러 교회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를 통해 순복음 금정교회의 3등인 사랑상을 전달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는 교회학교 10여 명의 성도가 짧은 기간에 성경낭독을 3번 완주하며 타 교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금정 순복음교회 김형근 담임 목사는 구티비의 귀한 성경 읽기 사역이 한국교회,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난 11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내린 판결입니다. 애경 측은 판결 후 피해자들 회복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측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 판매의 사상자 98명을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헌법상 권한이지만 반복될 경우 불통 이미지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교사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 유죄 판결 사건을 지난 11일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기 반 학생 B군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 부모는 A씨 폭언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에 법원이 12일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외교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평소 프로그램 자막과 동일한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아직 가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12일 글로벌 물류의 중심인 홍해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후티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작년 말부터 홍해에서 상선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폭격에 대해 후티의 홍해 위협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캐나다와 호주, 네덜란드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서방 국가와 주변 국까지 개입해 중동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요 교역로인 홍해가 불안해지자 화물선들이 아프리카 남부로 우회하며 전 세계적으로 물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대통령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교민사회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에콰도르 한인회장은 11일 연합뉴스에 20여 년간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이 정도로 치안이 악화한 건 처음이라며 어제까지만 해도 키토 중심가 상점 문은 대부분 닫혔고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에콰도르는 현재 60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테러 단체인 갱단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에콰도르 정부는 지금까지 329명의 갱단원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인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미국 정재계에 몸담고 있는 한인들과 친한파 미국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1일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리셉션에는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120여 년에 이르는 한인 이민사를 되새기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바탕으로 출범한 미주 한인재단의 노력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 12월 법률로 제정한 미국의 기념일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뒤 이뤄진 거래 첫날인 현지 시간 11일 46억 달러, 우리 돈 6조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가 가장 많았는데 거래량은 5,400만여 건, 거래액은 2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블랙록, 피델리티의 ETF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물 ETF 승인 직후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가격이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향후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고 판단해 국내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바람이 먼지를 남쪽으로 밀어내겠습니다. 하늘도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안타까운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예술인들은 이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운 보도 경쟁, 수사기관의 해이로 인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에 자성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